안녕하세요.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가 예측 프로그램에 대해 발표할 이태현입니다. 발표 목차는 이런 식으로 6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먼저 빅데이터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빅데이터란 데이터 양이 수십 테라바이트에서 수백 페타바이트가 되는 매우 큰 양과 빠른 처리 속도, 종류가 매우 다양한 데이터입니다. 초기에는 양, 속도, 종류 3가지가 조건이었으나 후에 정확성과 가치가 추가되었습니다. 빅데이터는 제조업, 은행업, 소매업, 교육업 등에서 쓰이는데,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수많은 시스템에 흩어져 있어 데이터를 단일적으로 이용할 수 없기에 공장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합니다. 은행업에서는 이미 빅데이터가 오랫동안 활용되었는데, 현금 회수와 재무 관리까지 은행 업무의 효율을 대폭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의 수고를 덜어주고 수익을 창출하기도 합니다. 소매업에서는 시장과 고객 관심 분석을 통해 소매업 발전에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업에서는 학습이나 교육 현장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가 축적되는데 학습 평가 및 각종 예측, 성적과 학습 행위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합니다. 빅데이터 활용의 장점으로는 첫 번째로 현황을 정확히 파악 가능합니다. 다양한 데이터의 수집과 저장이 쉬워지고 분석이 가능해짐으로써 데이터 분석 및 가시화 툴로 알기 쉽게 바꾸면 경영층 같은 경우에는 경영 상황을, 현장 직원은 특정 업무의 진척 상황을 알기 쉽습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과제의 법칙을 찾아낼 수 있고, 이를 통해 실패 요인을 빠르게 찾고 수정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존 제품, 서비스, 그리고 구매자와 공급자, 소비자의 취향에 대한 정보 수집과 분석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발견과 새로운 서비스를 번째로는 과거의 데이터들로 규칙성을 파악하여 미래의 위험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이고, 다섯 번째로는 어떤 사업이나 일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비용 요소들 또한 미리 예측할 수 있어 비용 절감을 도와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빅데이터 활용의 문제점으로는 첫 번째로 개인정보 침해가 있습니다. 대량의 개인정보가 수집 관리되므로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하는 시민단체도 있습니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이 있으나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개성의 상실이 있습니다. 실제로 페이스북 뉴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의 좋아요나 댓글 등을 분석하여 특정한 정보를 사람들에게 보여줄지 말지를 결정하고, 이는 겉으로는 편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정보를 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고 개인들의 결정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거대 기업이나 정보 등의 빅브라더의 탄생 및 일반 시민들에 대한 지배력 강화가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도 충분히 권력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민주화나 자유로운 활용, 그리고 시민들의 권리의 가치와 같은 점들에 대해 깊이 고민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객 수요 예측을 통한 제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검색 기록이나 웹 방문 등의 고객 경험 데이터 수집을 통해 맞춤 옵션을 제공하고, 머신러닝이 특히 가장 주목받는 주제로 경험을 통해 자동으로 개선하는 컴퓨터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 기관, 프로세스 간의 상호 종속성 연구를 통한 재무 및 계획 고려 사항에 대한 결정이 개선되고 있고, 우리가 연구하는 것은 바로 사람, 기관, 프로세스 간의 상호 종속성 연구를 통한 재무 및 계획 고려 사항인 겁니다. 텐서플로는 주로 이미지 인식이나 반복 신경망 구성 등을 위한 각종 신경망 학습에 사용합니다. 특히 대규모 예측 모델 구성에 뛰어나 거의 모든 딥러닝 프로젝트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케라스란 텐서플로 등의 딥러닝 라이브러리를 백엔드로 사용하며 시퀀스 모델로 원하는 레이어를 쉽게 순차적으로 쌓을 수 있고, 다중 출력 등 더 복잡한 모델을 구성할 때는 케라스 함수 API를 사용하여 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케라스의 구성 요소는 모듈 형태로 각 모듈이 독립성을 갖기 때문에 새로운 모델을 만들 때 각 모듈을 조합해 쉽게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파일을 선택한 후 등록해줍니다. 이때 저희는 삼성 CSV 파일을 이용했습니다. 삼성 CSV 파일을 읽어주고 데이터를 확인해줍니다. 주가 관련 파일을 보면 다음과 같이 누르값이 종종 있습니다. 드롭나 함수를 사용하여 누를 가진 행을 삭제해줍니다. 제거를 하는 이유는 제거를 안하면 모델 훈련 중 에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수를 고가와 저가로 이용해도 되지만 저희는 고가와 저가의 평균값으로 접근했습니다. for과 range, append 함수를 사용해서 데이터들을 첫날부터 50일씩 끊어서 저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0에서 50일, 1에서 51일, 2에서 52일과 같이 저장했습니다. 왜냐하면 50일치 데이터를 가지고 51일째 되는 날의 주가를 예측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후 오류가 없었는지 분리된 데이터를 확인해줍니다. 50일씩 나누었던 데이터들을 첫날 기준으로 정규화를 진행했습니다. 50일씩 나누어 분리할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첫날을 0으로 만들고 나머지 날들은 그 비율로 나누어 정규화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눈피 배열로 데이터를 바꿔주었습니다. 그 후 오류가 없었는지 분리된 데이터 정규화 결과를 확인해줍니다.
전체 데이터 중 트레인 데이터는 90%, 테스트 데이터는 10%로 나누고 라운드 함수를 사용해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많지 않아 학습 데이터 비중을 높여주었습니다. 참고로 쉐이프 0은 행의 개수를, 쉐이프 1은 열의 개수를 뜻합니다. 위에서 설정한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1차원으로 바꾸고 각 데이터 0에서 49번째 가격 정보는 X 데이터, 마지막 50번째는 Y 데이터로 설정해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각 데이터 0에서 49번째 가격 정보를 가지고 50번째 가격 정보를 예측하기 위해서입니다. 참고로 리세이프에서 변수로 받는 부분은 차원을 의미합니다. 그 오류가 예측에 필요한 모델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시퀀셜 모델이란 순차적 모델로 맨 위의 코드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합니다. 여기서 사용한 것은 LSTM 모델입니다. 이는 반복적이고 순차적인 데이터 학습에 특화된 인공신경망, 즉 순환신경망이라 불리는 RNN의 한 종류입니다. LSTM은 그 중에서도 장기 기억을 보존하는 능력이 있어 즙과 등과 같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함께 변화하며 그 영향을 받을 때 사용합니다. 위 네 줄에서 모델을 만든 후 마지막 줄에서 만들어진 모델을 컴파일합니다. 손실함수는 오차를 계산할 때 쓰이며 최적화 함수는 계산된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중치를 더해줍니다. 다음으로 만들어진 모델을 확인하고 모델을 훈련하며 예측합니다. 여기에서 트레인 데이터와 발리데이션 데이터는 모두 학습 과정에서 사용됩니다. 트레인 데이터는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필요한 데이터이고 발리데이션 데이터는 훈련된 학습이 잘 되는지 중간 점검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입니다. 또한 테스트 데이터는 최종적인 모델 평가 지표가 되는 데이터로 훈련된 모델을 새로운 데이터에 적용시켜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배치 사이즈란 전체 데이터를 얼만큼씩 나눠 학습시켜 한지를, 에포크란 전체 데이터를 몇 번 반복해 학습했는지를 나타냅니다. 여기에서는 데이터를 10개씩 나눠 전체 데이터를 총 15번 반복해 학습했습니다. 그 후 학습시킨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가의 변화량을 예측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선형 그래프를 그려 예측값과 실제값을 비교합니다. 노란색 선이 예측값, 초록색 선이 실제값을 나타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